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 환영 만찬으로 친교를 다진 정상들 곧 본격적인 다자 회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는 현장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부산 백스코 미디어 센터의 현장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부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부산입니다. 저는 이곳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 나라 정상이 모이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이 건물 내에서 가장 큰 공간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번 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곳 부산 일정에서의 하이라이트, 바로 오늘입니다. 9개국 정상을 포함해서 아세안 10개국 대표들이 바로 조금 뒤인 9시부터 이곳 백스코에 속속 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한 외교 정책의 기조가 있죠. 바로 다변화입니다. 우리 외교가 무역 정책을 소위 말하는 4강,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또 러시아와 일본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비전이 바로 신남방 정책입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를 미리 끌어올려 놓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 직후부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요. 이번 특별 정상회의 초대장도 정상들에게 일일이 전달을 하면서 한국이 아세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그 인식을 각인시켰습니다. 청와대는 한 아세안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또 미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잡혀 있죠. 여기선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 길지 않습니다. 약 정오쯤에 끝이 나는데요. 이어서 업무 오찬이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우선 과거의 협력 성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측의 교류가 30년 동안 이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각 분야에서 어떤 협력 성과가 나왔는지를 자평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찾아내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점검은 미래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비전 성명 후반부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핵심이군요. 강 기자, 그런데 아까 이재동 기자도 전해줬지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특별한 세션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공동 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조금 전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물론 문 대통령이 예전에 밝혔던 내용이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축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 성명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협력 방향이 담길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동 비전이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의 내용을 집대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을 함께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세안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겠군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도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도 양자회담과 부대 행사 참석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연쇄회담이 열립니다. 대상국은 미얀마와 라오스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당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써서요. 양자회담과 MOU 체결, 그리고 인적 교류 강화 방안 같은 것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이 이번 다자회의 기간 동안 진행한 양자회담만 벌써 7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이죠. 그러나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입니다. 오늘 부대 행사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교류에 좀 집중이 됐는데요. 400여 명이 참석하는 스타트업 서미트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쇼케이스도 열릴 예정이라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좀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는 내일로 끝이 납니다.
한편 내일은 역대 처음으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메콩강을 접한 5개 나라, 사실 언뜻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좀 있나요? 네, 이름들은 다들 들어보신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와 베트남, 또 태국입니다. 여기서 캄보디아 정상은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됐지만 그래도 역대 처음으로 진행하는 메콩간과의 다자회의라서 의미는 상당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5명의 메콩 지역 정상과 따로 만찬을 하면서 친교를 다질 예정이고요. 정상회의에선 신남방 정책의 핵심 가치가 3P 가치잖아요. 네. 사람과 평화, 또 상생과 번영을 둘러싼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교류 방향을 담은 한강과 메콩강 선언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자회의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남방 정책을 위한 협력 강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베트남 총리 내외와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2017년에 신남방 정책을 천명한 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전방위로 확대돼 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호 교역액은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 기조를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란 평가도 나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내일 한 메콩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곳 부산 현지에서 관련 소식을 입체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